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날씨가 제법 시원한 것 같습니다. 좀 지나면은 뭐 낮에도 이렇게 많이 덥지 않은 날씨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한 걸음 가을이 우리 곁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9월 둘째 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이 그래도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되면서 잘 마감이 되었었는데 미증시가 그렇게 크게 상승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 갭을 좀 들었었죠. 그러다 보니 오전에 지수가 좀 밀리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시장이 밀려도 성장주들은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말처럼 아주 뭐 지수가 빠지던 수급이 좋지 않던 간에 오늘도 로봇주에서는 아주 뜨거운 시장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로봇주 외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매우 강한 흐름이 오랜만에 좀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체크를 해 나가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뭐 글로벌적인 시황상에 뭐 그렇게 엄청난 임팩트 있는 부분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섹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너무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돌파보다는 눌림을 본다든지 장중에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기다려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 저희 회원님들한테 한 5종목 정도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안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이 시장에 관심을 한 몸으로 받는 종목군들이 전부입니다. 텔레칩스, 엠로는 다 매도를 했고, 텔레칩스, 메디톡스, 유한양행, 아이센스, 뭐 이런 종목들, 인벤티지랩 등등 보면은 전부 다 시장에 관심을 한 몸으로 받는 종목군들 안에서 최대한 기다려서 매매를 해야 오히려 수익이 날 때 이 반등의 폭도 더 크고요. 먹을 때도 단타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최근에 보면 단타 단기 매매보다는 음, 장중 매매겠죠. 장중 단타 매매보다는 하루 이틀 혹은 좀 길면 일주일 정도 끌고 가는 수익 매매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단기에 막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뉴스 한 방에 너무 들쭉날쭉한 흐름인지라 스캘핑을 좋아하고 단타 매매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잘 손이 안 가는 장세임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 좀 아쉽기는 하네요. 두산 같은 경우도 충분히 봐볼 만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중 상한가까지 가는 걸 보고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텐션,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안에서 기회를 노리면은 충분히 할만하다. 수익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도요. 뭐 들어와서 그런 거는 수익으로 다 커버를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황은 무시하고 개별 종목, 개별 테마에 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로 로봇, AI, 당뇨, 비만, 후공정 등 핵심 키워드와 연관된 여기 뭐 자율주행까지 종목만 봐야 그나마 할만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사실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았죠. 양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가운데 지수도 크게 빠지지 않은 가운데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지수만 보고 시장만 봤을 때는 그냥 러프하게 잘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나스닥 선물도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문제가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섹터와 이런 종목군들에는 완전히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이고,
또 오후에 로봇주의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됐죠. 그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던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중 보면 시가 뜨고 나서 1% 이상 밀었다가 1% 이상 올렸다가 또 1% 가까이 뺐다가 이거 보면은 장중의 변동성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러한 변동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강한 종목의 눌림을 기다려보는 전략도 요새는 잘 먹히는 시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수는 절대로 한 번에 돌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9월 13일 날 애플의 아이폰 신작이 공개가 됩니다. 중국은 애플의 이제 전체 매출의 13%인가 19%인가를 차지하는 엄청난 시장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 글로벌 넘버원 시총 회사에 이 흔들림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안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언제든지 지수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종목군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자, 현재의 시장은 지수의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종목 장세 성격의 흐름과 더불어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만 가는 시장임을 확인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개별 종목 장세가 매우 심하고 이슈에 민감한 흐름을 보이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주 미 증시를 보면 사실 큰 폭의 반등이 없는 가운데 그냥 하락이 멈춘 정도의 흐름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하웨이 쇼크와 더불어 애플 쇼크에서 회복될지 그리고 미중 분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황상으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의 종목 장세는 사실 신고가 치는 쪽은 화려한 흐름을 반대로 지지부진한 쪽은 한도 끝도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까다롭고 답답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로 지금 시장은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의 상황이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았다면 인내를 하고 다음 차례를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 외에는 신고가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그나마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한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투산 수요 예측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좀 못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도 매매를 좀 진행을 하지 못했고 몇몇 로봇주들 돌파할 때 좀 일부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돌파 매매만 오늘 한두 차례 하면서 일부 수익을 좀 실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수요 예측이 시작이 되게 되고 레인보우가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사실 일정 부분 꺾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부담이 상당합니다. 아마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매매는 할 거예요. 할 거지만은 굉장히 여러분들 그 리스크의 크기가 많이 커졌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눌릴 때는 항상 대장주 위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뭐 대장도 가고 부대장도 가고 뭐 옆에 있는 쫄병들도 동반해서 다 같이 올라가지만 종목이 고점에서 상투를 치고 떨어졌다가 데드캣 바운스를 하게 될 때는요 수급이라는 게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쪽 섹터 상투 쳤네 반등을 먹어야지 그래 대장주만 봐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의 수급이 잘 안 들어가죠. 모멘텀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잘 수급이 들어가지 않은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일도 반도체 2차전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많이 보여지는데요. 반도체 섹터는 사실 지금 8월달 반도체 수출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애플발 이슈와 출시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이러한 이슈로 빠지면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뭐 파두라든지 인텍플러스라든지 프로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상 반등을 좀 해주고 마감이 됐고 SK하이닉스도 2%, 삼성전자도 0.7% 반등하는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내일장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 체크를 하고 좀 봐도 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반도체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최근
보면 매일같이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으로 인한 배터리 공급 과잉 이슈, 그 다음에 최근에 급격히 싸지고 있는 수산 리튬과 탄산 리튬 가격 하락 등, 거기에 이제 배터리 셀 재고 증가, 셀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도 2차전지 섹터가 매우 아프고 힘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쪽은 바닥을 잡는지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추후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빠른 성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2차전지인데 최근에 노이즈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또 조만간 하락 ETF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2차전지 인버스 쪽에 대한 수요도 있어서 그 수요가 또 2차전지를 셀로 몰아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을. 자, 금일 제약바이오가 시장 전체에서 제일 강한 섹터였습니다. 특히 그간 짓눌렸던 항암 섹터에서 강세가 나오며 고른 상승이 이어진 것 같고, 특히 유한양에게 레이저 티니비의 기대감이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발생했기에 잘 봐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당뇨, 비만 쪽도 끝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된 바 이쪽도 지켜보고 대응해야 되며 살 종목은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AI 섹터의 루닛의 호재 속 장초반 강세 이후 차익 매물 정도 흐름인데 지속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조정을 전 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 SDS가 12일 내일이죠 발표를 하는데 항상 선반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엠노가 좀 무너졌고요. 엠노는 이번에 더 크게 하락을 한다면 또 저점 구간에서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내일 모레는 미 하원에서 척 슈머 원내대표죠. AI 미래 전략 포럼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오후장에 이스트 소프트와 마음 AI가 삼성발 이슈를 좀 더해서 좀 움직였었는데요. 시간에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죠. 내일장 하락을 하고 난 이후 종가 무렵에 한번 봐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많이 빠지면 종가 무렵에 봐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이쪽은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자율주행 섹터 소리 없이 매우 강합니다. 현대해터 에버 조정을 기다리는 조정이 전혀 나오지 않아 대응을 못했더니 이미 30-40%가 지금 상승을 해버리는 결과가 돼버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거래가 많이 터진 두산 내일 시가 갭 이후에 좀 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래 대금 많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에서 두산도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봤던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좋은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빠진 게 있죠. 제약바이오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빠진 종목은 추가를 좀 해주고,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외에 잠깐 종목군들을 좀 보면요. 인벤티지 랩이 일단은 시간 외에 강세로 좀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갭든 이후 좀 급격하게 좀 밀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모펀드에서 한 18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일정 부분 상장 당시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출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았을 때 주가의 흐름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다시 올라왔다. 그럼 그 물량을 받은 주체 측이 어디냐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율주행 섹터가 시간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은 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 내일 시가의 갭이 뜬다면 어떻게 될지 이런 점도 좀 봐봐야 되겠죠. 아마도 현대오토에버가 2.7%가 상승한 가운데 움직이지 않았을까
라는 정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정도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뭐 지수야 뭐 그렇게 지금 중요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수는 뭐 여기서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종목군들 볼게요.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좀 봐보면 삼성전자가 이날 거래대금을 이빠이 키우면서 좀 올라왔었죠. 2조 거래대금 키우면서 좀 올라왔다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 5일선을 다시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출 단가가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종목군들은 좀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종목군들을 보기보다는 중소형주 단의 종목군들을 계속 서치 관찰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파도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한 상태죠. 내일 만약에 눌렸을 때는 돌파한 구간에 지지 여부를 확인해서 뭐 42,300원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좀 노려봐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은 계속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샀던 물량만 좀 가지고 가고 있고요. 어제 이제 저점에서 샀던 거 어제 종가 무렵 그다음에 오늘 장중에 반등은 분명히 해줄 것이다라고 회원님들하고 말하고 같이 매도를 좀 했었는데요. 여기 매도하고 좀 더 내려오면 이런 구간이 온다 싶으면 아주 공격적으로 싹 사들여 버릴 계획을 일단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좀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눌려줘야 되는데 눌지가 않아서 이런 점이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반도체는 후공정이 메인 스트립이다, 메인이다, 어테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에도 후공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생각으로 종목을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면요. 2차전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2차전지 대장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박스권을 일정 부분 이탈한 상태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주가에는 고스란히 지금 남아져 있죠. 약간의 하락 추세 느낌도 좀 납니다.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어제의 저점 깨지는 않았지만 이런 구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나머지 종목군들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반등을 해주는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한 번에는 죽지 않는다 라고 좀 보여지네요. 단지 최근 시황적으로 이런 이 2차전지 종목군들의 센티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목군들이 조금 힘이 없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 2차전지 좀 봤고요. 자, 로봇 섹터 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장중 24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한때 거의 시가총액 4조 5천억을 찍었습니다. 일단 항상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도 비정상적인 상승의 흐름인데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거의 2배 가까이 거의 70%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10만원부터 출발했다 치고 단기간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한 130%가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겠죠. 당연히 조정의 폭이 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 종목 회원님들하고 눌림 매매를 좀 진행을 하려고 좀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구간 20만원 라운드 피겨죠. 여기에서는 잡아볼 의향이 매우 있었습니다. 그 구간 안 찍고 가서 그냥 매매를 안 한 것 같고, 사실 최근에 포스코 DX도 그렇고요. 포스코 DX도 그렇고 이 빠지는 강도가 이날 그렇게 크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구간은 그때도 제 회원님들한테도 떨어질 때 여기에서 매수하자 선 그어놓고 그 다음날 떨어졌고, 이게 그날 안 빼고 그 다음날 죽여버리기 때문에 종목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흐름이 저는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1차 파동이 이렇게 해서 반등의 힘이 약하면 여기서 떨어지면 2차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자리까지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19만원까지. 그럼 단기적으로 내일 반등을 생각했는데 19만원 언저리까지 빠져버리면 그 충격이 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마 내일 그런 관점에서 좀 종목을 지켜보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산이 굉장히 좀 셌죠. 일단 장기 박스권 뚫어놓고
장기간에 있던 박스권을 일단은 뚫어놨죠. 그래서 오늘 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돌파를 하든 뭘 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 돌파를 못 쳤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12만 7천 원이라든지 이런 구간들 올라올 때 여기서 워낙 또 빠르게 올라가서 12만 7천 원 딱 이 자리 돌파할 때 그냥 눈 딱 감고 들어가 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쉽고요. 일단 시간 외에 시간까지 좀 마감이 됐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갭 뜨고 좀 밀리는 흐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상 매매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약상 매매 성격으로 매매를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별로 종목군들을 매매한 게 없어서 뭐 SPG 정도 아침에 뭐 여기서 여기 본전, 그다음 여기서 올려치면서 이제 들어간 거죠. 매수, 불타기, 돌파에 고점 돌파가 나와서 매도는 했는데 생각보다 그 이후에 팍 치고 가지를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유로메카도 협동 로봇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올려칠 때 전부 다 불타기로 들어가서 그냥 빠르게 좀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구간 14,700원 돌파해서 최고가 넘어가면 당연히 뻗어야 되는데 바로 못 뻗고 대량 매도가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러게 되면 또 주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그냥 매도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새 종목군들 돌파가 제 개인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도 많다. 않은 부분도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매우 좋은데요. 어제 이제 굉장히 좋게 봤던 메디톡스, 어제 추천도 했던 종목인데 일단 신고가 돌파했고 얘도 박스권을 뚫었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뭐 33만 원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50% 정도는 매도를 하시거나 나머지만 추세 추정으로 끌고 가면 되겠다. 왜?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놓은 종목이고요. 유한양행이 매수가 좀 체결이 안 돼서 저는 이거는 좀 눌림으로 체결을 좀 안 했는데요. 일단 유한양행, 레이저 티닙, 이 종목 장기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한 종목인데 이 박스권이 이제 완벽하게 뚫린 거죠. 사실 이러한 구간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매물 소화를 했다면, 그리고 모멘텀, 진정한 모멘텀은 신약이다면, 그 신약이 거의 가시화가 돼 있는 상태라면 이거는 지금 상황에 말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 뭐 장 초반에 이렇게 좀 올랐다 밀린다면, 밀렸을 때 저는 이 종목을 이제부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놓고 봐봐도 저는 될 것 같다 판단이 되네요. 오늘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한올바이오 파마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내에서 신고가도 치고 돌파도 하고 하는 종목군들이 이리저리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모든 종목군들에 대한 이 날리지가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뭐 관심이 가는 거는 지아이노베이션, 그래도 기술 수출이 굉장히 많고 얘도 AI 신약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AI 신약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내일 시가 뜨고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좀 조정 시 관점을 가져봐야 되고요. 저는 이런 차트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런 음봉을 만들어 놓고 돌파 이후에 다시 눌려졌을 때, 많이 올라가고 다시 눌러줬을 때 저는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런 흐름을 주가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동이라는 종목이 지금 단기과열에서 굉장히 강하죠. 내일 단기과열 마지막 날인데요. 이렇게 올렸다가 단기과열 끝나고 급락할 때 아마 저는 이 종목을 볼 것 같아요. 앞으로 D-Day는 이틀 뒤 정도 흐름에서 봐볼 것 같고요. 자,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이제 지난날에는 인벤티지랩이 지난주 금요일날 매우 뜨거웠고 오늘 눌렸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 매우 뜨거운데요. 갭 뜨고 아마 변동성 많을 건데 내일 인벤티지랩 장중 매매 스탠바이 하고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펩트론이 더 강했었죠. 약간의 쌍봉 느낌인데 이걸 돌파하고 올라가게 되면 뭐 새로운 시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때는 뭐 그냥 시세에 의한
부분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돌파가 나와야 돌파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돌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있죠. 아이센스 굉장히 이 친구도 많이 올라와 왔지만은 모멘텀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도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6% 정도 빠졌었는데 뭐 거의 그 정도 선에서 종목을 좀 잡아냈네요. 이것도 추천을 드려놓고 여기서 저는 좀 더 밀렸으면 아마 비중을 더 늘렸을 것 같은데 얘는 좀 잡아서 종목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이 당력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지면 그때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좀 더 길게 스윙으로 끌고 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뭐 시세가 무너진다라는 조짐이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엠노가 그래요. 엠노도 비슷한 흐름에서 저희가 이날 매수를 들어간 거죠. 86,000원에서 들어가서 이날 올라갈 때 반 팔고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전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 저점에서 사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깝깝한 흐름이라 이 돌파를 기대하고 저처럼 샀던 사람들이 차익 매물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그냥 시나리오 갖고 내가 생각하는 차트의 흐름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조심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의료 AI 쪽에 지니너스 지금 대량의 거래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구간을 내일 돌파를 해줄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자율주행 섹터를 보면 현대오토에버 너무 또 단기적으로 달려버립니다. 각도를 세우고 너무 또 달려버려서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동시에 텔레칩스도 동반해서 달려버렸죠. 동반해서 얘도 조정이 나오면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로봇주들은 최고 대장이 스맥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률이 제일 크잖아요. 어찌됐던 로봇주 중에서 지금 250% 오늘 장중한 때 거의 300%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큰 폭으로 두 번째 라운드 로봇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스맥이 대장이었다. 이 종목이 눌렸을 때는 볼만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마음 AI가 좀 움직였었는데요. 저도 이 두 종목을 다 매매는 좀 했습니다. 마음 AI는 매도 실수가 좀 나왔다. 장주현 회원님들 매도 실수가 나왔다. 판다라는 게 다 팔려가지고 여기서 뭐 수익이긴 한데 좀 뒷장이 좀 아쉬웠고요. 이스트 소프트는 제가 매매를 해가지고 종목을 가지고 넘어왔었는데 여기서 들어간 거는 다 팔고 여기 사서 반 팔고 반은 가지고 넘어왔었는데 시간의 첫 타임에 그냥 전량 매도해 버렸습니다. 시간의 첫 타임에 전량 매도해 버렸고요. 굉장히 또 기분 나쁘게 시간의 첫 타임에 빼서 근데 여기에서 이미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이 정도 흐름에서 매도라 나쁘지는 않지만은 좀 기분 나쁘게 뺐다. 이 종목 과거에 끼를 한번 보십시오. 끼를 이렇게 종가 만들고 급락했다가 뭐 그 다음날 올라가는 뭐 이런 흐름들이 종종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끼는 못 속인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MS 이슈 붙이고 삼성 이슈 붙여서 단기적으로 이 이슈몰이가 된다면은 그리고 이러한 장기 박스권 형태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바로 가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림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거고 뭐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종목군들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군들이 몇몇 있는데 뭐 이거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코멘트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T는 저는 이거 더 올라갈 것 같네요. 목표가를 여기로
좀 상향을 해놓고 일단은 좀 보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여전히 좋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올라갈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